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흐무트 전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예프가 사수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생존 본능에 따라 각자 도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수많은 기갑 장비를 뒤로하고 진흙탕이 된 도로를 따라 힘겹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는 기본적으로 병참 보급이 차단돼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버티는 건 무리입니다.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통신원도 키예프 사령부가 바흐무트 상황을 알았으면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CNN은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푸틴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탄약이 부족하니 빨리 보급해달라고 요청하자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전화선마저 끊었다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최측근이라던 프리고진이 팽당했다고 하자 서구 미디어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프리고진은 실제로 이대로라면 싸울 수가 없다면서 여차하면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고진의 언행을 보면 좌충우돌입니다. 그는 말로는 전투를 집어치우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바흐무트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군 특파원 알렉산드르 시모노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탄약 부족을 호소하더니 느닷없이 정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커밍아웃을 한다면서 러시아에서는 정치적 야망이 없지만 우크라이나에서만큼은 야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진은 2024년 우크라이나 대선에 출마해 포로셴코, 젤렌스키와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젤렌스키를 약올린 겁니다. 프리고진이 크렘린에 반기를 든다, 뭐 어쩐다, 서방 미디어들이 떠돌고 있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큰 틀에서 보면 특수 군사작전의 취지에서 엇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프리고진은 아주 걸물입니다. 심리전에도 아주 능숙합니다. 그는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우크라이나 여성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와인 수십 상자를 군용 트럭에 실어 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네츠크시 남쪽에 있는 우글레다르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쏟아지는 백린탄이 불꽃놀이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전기관들은 여기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해병이 전투를 거부하는 등 집단 항명을 하고 있다는 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해병 제155 근위여단은 사상자가 많아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일부 텔레그램 정보는 악성 선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쓰러진 전우들과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하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볼그라드시에서는 시의 정치 부위원인 파티를 열어 난잡하게 춤을 추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전쟁 와중에 신나게 마시고 춤을 추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나돌자 키예프 당국은 정치 부위원을 진집해 전선에 대포밥으로 보냈습니다. 하리코프의 나이트클럽입니다. 노 마티니 노 파티, 마티니가 없으면 파티도 없다는 네온사인이 인상적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입니다. 여기에도 군대에 보낼 남성을 잡아가는 순옥군이 등장했습니다. 하리코프는 러시아어 우세 지역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남성은 모두 대포밥으로 최전선에 보내집니다. 이런 나이트클럽은 외국인 용병들의 단골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발행한 올해 달력입니다. 2022년 가짜로 승리하거나 테러를 가한 기념일이 빼곡하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큼지막한 하이마스 도안과 함께 스테판 반데라 탄신일도 적혀 있습니다. 달력에 별의별 기념일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키예프 정권은 러시아를 모스크비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란 국명을 인정하는 것은 키예프 루시의 역사를 넘겨주는 거란 황당한 논리입니다. 그러자 역사의 조예가 깊은 메드베제프 전 대통령이 시원하게 응수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돼지같이 불결한 반데라 제국으로 부르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물로 치면 러시아는 곰이고 우크라이나는 돼지입니다. 예를 들면 메드베제프란 이름은 곰에서 유래된 것이고 포로셴코는 돼지에서 유래된 겁니다.
얼마 전 루카셴코 벨라루시 대통령은 건방진 태도로 질문하는 CNN 기자를 아주 멋지게 혼냈습니다. CNN 기자는 전쟁이 왜 이리 오래 가느냐, 러시아군이 세계 2위의 강군이라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편인 루카셴코에게 곤란한 질문을 한번 해본다는 투였습니다. 이에 대해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실제로는 니네 미국과 유럽의 나토와 싸우고 있는 세계 1위의 군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대리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니네들보다 똘똘하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은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투박한 것 같지만 유머러스하면서 때로는 직설적입니다. 2022년 1월 28일 민스크에서 열린 연례기자회견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한 기자가 벨라루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카셴코는 당신네들이 알다시피 나는 독재자라 민주주의가 뭔지는 헛갈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한 방향을 쳐다보고 그 길로 매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에게는 흔히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란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독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호합니다. 오랫동안 권좌에 있었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벨라루시인들은 루카셴코를 매우 좋아합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자기네들이 퇴거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그 신분이 불안합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은 이들에게 1년 체류 자격을 부여해줬는데 그 시한이 거의 다 했습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냥 무심사로 받아준 겁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대부분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 3월 이후 미국에 온 우크라이나인은 15만 4천 명 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각주의 행정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겠다고 말은 했어도 미국민 노숙자도 넘쳐나는 판에 남의 나라 난민을 어디서 재우고 먹일지가 고민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은 세계 곳곳에서 천덕꾸러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더 이상 공짜는 없다면서 체류비 부담을 난민들에게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슬라바 우크라이나인을 의시지 말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싸우라고 내모는 추세입니다. 불쌍하다고 베풀었더니 이제는 혜택을 권리로 한다면서 더 이상 곱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